가끔은 아주 단순한 재료 하나가 우리의 고민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환절기, 사랑으로 키운 텃밭의 토마토나 깻잎, 고추가 하루아침에 벌레로 가득 찬 모습을 보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아침 햇살 아래 차 한 잔 들고 식물을 살펴보려다 입마다 진딧물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손으로 하나씩 떼어내보지만 끈적한 잎과 허리 통증만 남습니다. 일회용 스프레이도 써보고 천연 비누물도 시도해보지만 결국 며칠 뒤면 벌레가 다시 나타나기 일쑤입니다. 농약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아이나 반려동물 곁에서 사용하기에는 찜찜하고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가정 주방에 있는 한 가지 재료만으로 진딧물, 깍지벌레, 흰가루병 같은 해충들을 단 몇 초 만에 쫓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더 놀라운 건 이 재료가 잘못 사용되면 오히려 식물을 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재료를 어떻게 올바르게 섞고 언제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치명적인 3가지 실수를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듣는다면 값비싼 농약보다 빠르고 가족 모두 안심할 수 있으며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검증된 방법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 효과적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하나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재료는 바로 마늘가루입니다. 생마늘도 아니고 마늘 소금도 아닙니다. 시중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금이나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마늘, 분말 마늘 사용해야 합니다. 이 마늘가루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진딧물, 깍지벌레, 흰가루병 같은 외부 해충의 호흡구를 막고 체내 수분을 급격히 빼앗아 단시간 내에 퇴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빛과 염소에 매우 민감해서 잘못 사용하면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거나 식물의 잎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물의 선택입니다. 반드시 수돗물을 하루 이상 실온에서 뚜껑 없이 방치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속의 염소가 자연스럽게 날아가며 마늘의 유효 성분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마늘가루 1작은술, 아이먼을 준비해 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식물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정확한 양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재료는 무향, 무색의 중성세제 1큰술 10만회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주방세제 중에서 향이 강하거나 착색된 제품은 피해야 하며 거품이 적고 투명한 것을 선택해 주세요. 이 세제는 혼합액이 잎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해충의 껍질을 뚫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혼합 방법은 간단합니다. 염소를 제거한 물 1리터에 마늘가루를 넣고 2~3분간 고루 저어줍니다. 알갱이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녹인 후 마지막으로 세제를 넣고 부드럽게 1분 정도 더 섞어줍니다. 이 액체를 거르지 말고 스프레이통에 그대로 담아주세요. 마늘의 미세한 입자가 해충 방어막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언제, 어떻게 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혼합액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뿌리느냐입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실수하게 되는데요. 같은 재료라도 올바른 타이밍과 방식이 아니면 식물은 전혀 반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잎이 상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먼저 뿌리는 시간대입니다. 햇빛이 강한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절대 살포하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은 태양광과 온도가 너무 높아 마늘 속의 유성분과 자외선이 반응하면서 잎이 타거나 마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스프레이 후 잎이 갈색으로 변했다고 하는 사례의 대부분이 바로 이 시간대에 뿌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오전 6시에서 8시 또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이때는 공기가 서늘하고
햇빛도 부드러워 식물이 혼합액을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살포거리와 위치입니다. 스프레이 통을 식물에서 약 20, 30cm 정도 떨어뜨린 상태에서 잎 전체에 작은 물방울이 고루 맺힐 정도로 분사해 주세요. 특히 잎의 뒷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딧물이나 깍지벌레의 80% 이상이 잎 뒷면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잎뿐 아니라 줄기와 가지 사이, 뿌리 근처의 흙 위에도 살포해 주세요. 이 부분은 해충의 알이나 유충이 숨어 있는 대표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3회에 걸쳐 반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째 날, 이미 활동 중인 성충을 퇴치하고 5일 후 새로 부화한 유충을 제거하며 11일째 혹시 남아있을 알까지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지켜주시면 단순한 방제 수준을 넘어 해충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보호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시간과 방법으로 살포하는 것만으로도 식물은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몇 가지 흔한 실수로 인해 그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오히려 식물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실수는 아주 단순하지만 결과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실수는 강한 햇볕 아래에서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늘가루에는 기름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성분이 자외선과 결합하면 잎 표면이 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잎 가장자리가 마르고 갈색 반점이 생긴 경우는 대부분 이 잘못된 시간대에 살포한 결과입니다. 식물에게는 해충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시원한 시간대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잎의 앞면에만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확인되는 해충은 대부분 잎 위에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의 해충은 잎의 뒷면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진딧물이나 깍지벌레는 습기와 그늘을 좋아하기 때문에 잎의 뒷면에서 번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면만 뿌리면 단지 20% 정도밖에 방제되지 않으며 나머지 해충은 계속 번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한 번만 뿌리고 끝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살포 후 효과를 보고 이제 끝났구나 하고 멈추시지만 해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미 잎 위에 붙어있던 알은 살포 이후에도 3, 5일 안에 부화하게 됩니다. 이를 놓치면 며칠 뒤 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되죠.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11일 동안 총 3회에 걸쳐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해충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과 주의점까지 이해하셨다면 각 식물에 맞는 적절한 활용법을 알아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올바른 사용법과 반복의 중요성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어떤 식물에 어떻게 적용하면 더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식물마다 잎의 두께나 구조, 수분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스프레이라도 조금씩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방울토마토, 고추, 피망과 같이 줄기와 잎이 굵은 작물은 스프레이를 조금 넉넉한 양으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줄기 사이에 해충이 자주 숨어들기 때문에 줄기 밑부분과 흙 표면까지 고르게 살포해 주세요. 특히 방울토마토는 여름철 진딧물이 집중적으로 생기는 작물이므로 5일 간격으로 꾸준한 관리가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깻잎, 부추, 상추, 미니배추와 같은 잎이 얇고 연한 채소류입니다. 이들 식물은 물을 잘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서 너무 자주 뿌리면 오히려 잎에 얼룩이 생기거나 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 5일에 한 번 미세 분사 방식으로 가볍게 살포해 주세요. 식용이기 때문에 수확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장미, 무궁화, 베고니아와 같은 관상용 식물은 해충이 꽃봉오리 속에도 숨어들 수 있으므로 잎뿐 아니라 꽃잎과 줄기까지 섬세하게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마늘가루의 농도를 약간 높여 1리터당 1.5작은술 정도로 만들어 사용하면 보다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브류나 어린 모종은 조금 더 민감하므로
테스트 삼아 잎 한두 장에 먼저 소량 뿌려보고 반응을 살펴본 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식물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접근하면 단순한 방제가 아니라 식물과 함께 호흡하며 키우는 정원 관리가 됩니다. 다음은 이 스프레이의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해충의 재발을 방지하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식물의 특성에 맞게 스프레이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진정한 성공은 해충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효과적인 스프레이라도 환경이 해충에게 유리하게 유지된다면 며칠 안에 다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함께 심는 허브 식물의 활용입니다. 해충들은 특정한 향을 매우 싫어합니다. 박하, 바질, 고수, 레몬그라스 같은 허브류는 진딧물이나 흰가루병을 유발하는 곤충들에게 일종의 자연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추나 토마토 주변에 허브 화분을 함께 배치하면 서로의 성장을 도우면서 해충까지 막아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식물의 격리 관찰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원이나 마트에서 예쁜 모종을 사와 곧장 기존 화분 옆에 배치하는데 문제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관상 멀쩡해 보여도 흙 속에 해충의 알이나 유충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식물은 반드시 일주일 정도 따로 두고 마늘 스프레이를 2-3회 살포하면서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약한 식물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해충은 약한 식물을 더 쉽게 감지하고 몰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습, 배수 불량, 영양 결핍 등은 식물을 약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해충의 타깃이 됩니다. 정기적인 가지치기와 적절한 물 관리, 그리고 충분한 햇빛이 식물 면역력을 키우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살충 방법의 로테이션입니다. 같은 방식만 반복하면 해충도 적응하게 됩니다. 1, 2주는 마늘 스프레이, 3주는 님오일, 4주는 맹물 점검처럼 주기를 나눠가며 사용하면 해충이 혼란스러워하고 적응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실천하면 일시적인 효과를 넘어 오랜 시간 해충이 가까이 오지 않는 건강한 텃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미 해충이 가득한 심각한 상황이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예방과 관리에 집중한 전략을 소개해드렸지만 혹시 이미 식물이 해충으로 가득해진 심각한 상황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잎을 하나하나 들춰볼 때마다 진딧물이나 깍지벌레가 빽빽하게 붙어 있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긴급 대응 프로토콜을 순서대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강한 수압으로 식물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욕실 샤워기나 정원 호스를 활용해 잎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꼼꼼하게 세척해 주세요. 줄기 사이사이도 놓치지 말고 부드럽게 물살을 이용해 해충을 떼어내야 합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전체 해충의 60, 70% 이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하게 감염된 가지를 과감히 잘라내는 것입니다. 가지 전체에 해충이 퍼져 있고 회복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면 깨끗이 소독한 가위로 해당 가지를 제거해 주세요. 이 작업은 보기엔 안타까워도 남은 건강한 부위를 지키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마늘 스프레이를 집중 살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만든 혼합액을 식물 전체에 흠뻑 적시듯이 뿌려주세요. 잎은 물론이고 줄기, 꽃, 흙 표면까지도 빠짐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는 물기가 살짝 도는 정도가 아니라 흠뻑 적신다는 느낌으로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다음 날도 다시 한번 스프레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해충이 많았던 경우에는 하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연속 이틀간 집중 살포가 필요합니다. 특히 방금 부화한 유충에게는 두 번째 살포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일주일간 다른 식물과 격리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따로 두고 상태를 관찰하면서 중간중간 2-3회 더 스프레이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2주 이내에 안정적으로 회복됩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도
올바른 순서로 접근하면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분들은 누구보다도 식물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해충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단계를 잘 지켜 실천하면 식물은 다시 살아나고 정원은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마늘 스프레이를 직접 사용해 본 후 눈으로 확인된 변화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양평에 사는 수진 씨는 방울토마토 화분에 진딧물이 번식해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안내한 레시피대로 3회에 걸쳐 꾸준히 뿌렸더니 2주 후에는 잎에 윤기가 돌아오고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수확한 토마토로 아이들과 간식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깻잎을 기르던 민수 씨는 냉장고에 넣기 전에 한 번, 먹기 전에 한 번이라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해충 걱정이 줄어들자 깻잎도 더 잘 자라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스프레이 레시피를 공유하며 작지만 따뜻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전주에 사는 정자 할머니는 올해 77입니다. 늘 자연을 믿고 몸에 좋은 것을 직접 기르며 살아오셨지만 매달 2만 원 가까이 유기농 살충제를 사느라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그러다 마늘 스프레이를 직접 만들어 쓰게 되면서 한 해에 20만 원 가까운 비용을 아끼게 되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식물을 돌볼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물론 마늘 스프레이가 모든 해충에 100% 통하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자연은 늘 변하고 날씨와 식물의 상태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식물에 관심을 갖고 정성껏 다가갈수록 식물은 그에 응답한다는 점입니다. 복잡하거나 값비싼 준비물 없이 오직 마늘가루, 일작은 술, 중성 세제 1큰술, 하루 실온에 둔 물 1리터. 이 단순한 조합이 여러분의 정원을 다시 숨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성껏 반복해서 식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효과를 보셨다면 주변 가족, 이웃과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시든 텃밭이 다시 초록빛으로 물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검증된 자연 재배 정보를 정리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꽃을 3배 더 피게 한다는 비밀의 영양제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오늘 이 레시피는 몇 점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흙, 건강한 손길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